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후에 보건소 관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장 반병국입니다. 예. 예,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보건과 소관 2021년 1차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8,448만 8천원 정액된 45억 82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5,723만 원 정액된 79억 1,97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1,892만 원이 정액된 3,78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정집사업 2억 8천 정액된 2억 8천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64만 원 정액된 1억 64만 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1억 1,848천 원 정액된 1억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2,040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입니다. 1,548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초기 발견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500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4,379만 6천 원 감액된 1억 4,4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4,190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1억 4,563만 5천 원 정액된 1억 8,16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596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의 대부분은 보니까 국비 또는 도비가 이게 지금 확정되면서 이게 예산이 다 변경이 좀 된 거죠? 대부분. 우리가 보통 일반 본 예산을 10월 정도 9월에서부터 10월에서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은 간해시나 확정 내시, 간해시는 주로 11월 달에 하달이 되고 확정내시는 12월에 하달되다 보니까 일회 추경에 늘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염 관리과 생기기 전에는 또 예. 그 코로나 총괄하셔가지고 제가 통화도 한 것 같은데 또 그렇습니다. 예, 분과가 되고 나니까 처음 뵙는 거. 지금 그 우리 정신 건강 쪽으로 예산이 지금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예. 실제로 우리 코로나 블루라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성들이 코로나 블루에 많이 그 우울증이 왔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학교 안 가는 시기가 좀 길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 또 그게 또 아이들한테까지 이래가지고 저 어제 모 분하고 어떻게 뭐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장평 쪽에 젊은 학생 하나가 뭐 자살을 했다 사고 이러던데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래도 뉴스라도 한 줄 나오는데 요즘은 자살 관련 또 보도 이런 게 또 안 하는 게 또 지침이 돼가지고 그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정신 건강이 심각하다는 걸 아마 이제 담당을 하시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이제 물론 찾아오시고 정신질환 있고 이런 분들도 뭐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뭐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혹시라도 요즘 뭐 학생들 청소년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이 우리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육이랄까 그 참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참 그도 뭐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어떤 뭔가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 모멘텀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예산을 더 내놔준다는 거는 아마 좀 그런 어떤 심각성을 인지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사실 촌에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막아놓으니까 이 어르신들이 소통이 단절돼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또 우울감을 또 많이 호소를 하시고 촌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도 뭐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뭐 잘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임기제 공무원이 예. 이제 이렇게 지금 8급 상당, 9급 상당 이래가지고 지금 3명이 채용이 되는 겁니까? 3명이 지금 채용이 돼 있고 네. 추가로 이제 곧 5명이 채용이 더 될 계획입니다. 됐구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간제 개념 기간제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고 틀립니까? 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합니다. 네네. 2년 계약을 해서 3년까지 더 연장을 하고요. 네네.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연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최장 맥시멈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아 이게요. 예. 그럼 시간 선택제로 하면 이게 하루에 4시간을 한다 이래서 시간 선택제 개념은 아니다 그죠? 9시부터 5시까지, 17시까지. 그대로 예, 하네요. 예, 7시간 근무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정규직법에 뭐 그 2년간 만근하면 또 우리가 그거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고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고용 예, 형태네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3분은 이렇게 채용이 되셔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 나머지 5명을 더 예. 뽑으신다는 거죠. 예. 그럼 이분들이 이제 정신 쪽으로는 어떤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계신 이게 이제 그게 시간 선택제가 가 등급부터 마 등급이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주로 고용해서 지금 시간 선택제로 고용된 직원들은 마 등급입니다. 뭐하든. 마 등급이고 이제 앞으로 고용하는 시간 선택제는 라 등급. 그럼 라와 마의 등급의 차이는 마 등급은 일반적인 우리 간호사인데 네. 라 등급은 1년간 정신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만이 라 등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예,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라 등급, 마 등급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지금 정신 쪽에는 그럼 이렇게 지금 8명 정도 더 추가가 되고 이러면 지금 총 그럼 몇 명이나 근무를 지금 현재 정신 관련 인력이 14명입니다. 14명 중에 정기주기 4명이고 시간 선택제 3명, 공무직 3명, 기간 근로자,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명, 시간 선택 5명이 더 추가가 되면 총 19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늘은 거죠. 이거.
옛날에라 하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2018년입니다. 제가 알고 들어갔을 때. 예, 그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예산도 2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잘 좀 정신 건강이 요즘 뭐 육체적 건강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 339페이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정신건강 상담소 운영비를 이게 사업비는 얼마가 되지는 않은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을 했네요. 의원님 잘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339페이지 예. 보면 청년 친화도시 조성 정신건강 상담소 운영 있죠. 예. 예, 그 전액 이거를 사업비는 보니까 얼마가 안 되는데 예. 전액 이게 삭감이 돼가 있어서 예.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거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잠시만요. 조성경제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이게 좀 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예.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예, 강병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청년 친화도시 사업은 시장혁신 예산 아니었습니까? 조선 일자리 조선 일자리였습니까? 예. 이게 2년 동안 도비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청년 친화도시 사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시장혁신 알겠습니다.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아까도 이제 이태열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보건소 대부분 이제 사업이 코로나에 거의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90% 이상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월달에 저희가 200명 넘게 나왔는데 204명 나왔죠. 예. 거의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 또 한편 반면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우울증이라든지, 저도 최근에 뭐 제 근처에 있는 지인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상담사가 이렇게 19명까지 총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들 업무 강도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동 감정이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압박이 되고 하니까 이 부서의 근무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한 건강하고 이게 강한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근무하신다고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 근무하면서도 좀 이제 본인들이 또 스스로 피폐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예, 보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반갑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건강정진과 총 세입 예산은 8천만 원이 정액된 28억 1,900만 원으로 새 수입입니다. 2020년 영양 플러스 사입 보충식품 구매
금액의 한수금이 1,300만 원 발생하여 시세 수입 461만 4천 원과 348페이지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보전 수입 등 전년도 2월금 856만 8천 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4,800만 원 증액된 20억 7,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800만 원 증액된 7억 2,600만 원입니다. 정답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저희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사업 예산이 당초 간회시 반영해서 확정 내시되면서 증가액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3,2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39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지역 건강정진 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2,500만 원에서 세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혈압계 구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35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정진 프로그램 운영에 1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감되었습니다. 35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7,215만 원에서 감옥 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 임금비 과다 편성으로 692만 원을 감하여 사업 운영 물품 342만 원과 사업 참여자 미션 성공 시상품 기타 보상금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 사업입니다. 임금비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으로 기간 부담금 지자체 예산 확보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임금비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직의 육아휴직이 발생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2천만 원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공무직에 감을 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중심 금년 지원 서비스 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년도 금융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안내 표지판 설치로 인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금년 보조제 구입의 3천만 원을 감하고 금년 관련 장비 시효 측정기 500만 원 편성된 부분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예방에 확정 내시 변경된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뇌질환 정밀 검진 600만 원,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81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보수 4대 보험기간 부담금 552만 원 3명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확정 내시 정액 700만 원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강보건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 내용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 1억 5,1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4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학대 지원 사업 5,900만 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48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0만 원 증액된 9억 7,9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396만 원 감소된 396만 원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9억,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진단비 17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36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8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87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2억 7,800만 원 확정 내시되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건강정진과 금년 지원 서비스 공무직
앞장에 나와 있는 대체 인력에 따라서 공무직 휴직 2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1,5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과 분리되면서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정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대부분 다 이 보조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도비 그 확정 예시에 따른 그 예산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된 거는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에 따른 4대 보험료 이게 자체 사업으로 이제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뭐 크게 나누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럼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사업비에서 지불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이제 이거를 부담금으로 이제 비용을 지출한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들 바쁘시고 수고가 많으시니까 빨리 보내드리시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염관리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염관리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4억 9,063만 2천원이 정액된 40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에 4억 9,063만 2천원이 정액된 36억 2,558만 7천원이며 국고 보조금의 변경 예시에 따른 2억 5,391만 1천원이 정액된 2억 5,527만 1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이 2,528만 1천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냉동 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되었으며 코로나 예방접종에 따른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 지원 등 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1,409만 원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 내역입니다. 기금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외 입건 1,522만 7천원이 정액된 23억 7,60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222만 2억 2,275만 4천원이 정액된 9억 9,430만 8천원으로 국비 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8억 6,907만 6천원이 정액된 66억 6,48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방역 및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 폐렴규군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로 2,989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자체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로 2억 9,321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냉동고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880만 원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생리식염수 구입비로 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57개소 위탁의료기관의 디지털 온도계 구입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6,773만 8천 원 증액된 6억 5,68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건만성 감염병 예방 자체 사업비로 자가격리 위생키트 소핑팩 제작, 진단 자가격리 선별검사 홍보 리플릿 제작 등으로 일반 운영비로 1,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25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5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기획관리 사업은 정액 감액되어서 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5,3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로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5,3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선제 검사 지원비로 1,500만 원, 코로나19 확산 15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지원으로 4천만 원,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지원 사업으로 365 안심병동 사업입니다. 민간 이전비로 1억 2,910만 원이 증액된 3억 3,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 서비스의 보건소 정축에 따른 정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병리 검사실의 검사 의료 장비 이전 설치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감염과 분과에 따른 기본 경비 1,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제1의 주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고생하십니다. 예. 그럼 이제 362페이지에 국가 예방 접종 이제 실시를 민간 예전으로 해가지고 2억 9,311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대상자가 늘은 겁니까? 36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실시 사업이 예,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백신 사업으로 작년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어르신들 62세에서 64세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 무료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아닌 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하고 처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액 편성된 신규 자체 사업입니다. 62세에서 64세다 네네. 그죠? 네. 그 어르신들 대상이 8,870명이네요. 네.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맞습니다. 네. 해줬죠. 0세에서 18세, 그다음에 65세 어르신, 그다음에 자체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무료 접종하는 대상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요 생리 식염수 구입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실 주사기 뭐 안에 뭐 들었다고 뭐 근데 그게 이렇게 주사 액을 뽑을 때는 그 간호사님들이 다 눈으로 보고요. 문제 있는 거는 이렇게 폐기를 해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다고 하던데 네. 뭐든 요즘은 막 과대 이렇게 과하게 이 보도가 언론 보도가 되니까 마치 막 그 문제가 있는 주사기 가지고 주사를 맞힌 것처럼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저희들 접종센터에 냉동고에 이제 초존 냉동 백신이 보관되어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백신 냉장고로 이제 전날에 저희들이 백신 냉장고로 옮겨 가지고 이제 생리식염수 여기에 저희들 29만 원 정액 편성한 이제 생리식염수를 이제 믹스해 가지고 이제 액체로 만들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365페이지에 이제 도비를 착 내려줬는데 코로나19 선제 검사 지원이라고 이제 전액 도비 아닙니까? 뭐 150, 4천만 원씩 이렇게 뭐 또 6천만 원 이렇게 내려줬는데 신규로 네.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오늘도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 단계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가 이제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무료로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가 아니고 2단계가 아닌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무료 검사가 전액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진단 검사를 하기도 하고 앞전에 뭐 네.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자기 본인 부담금 부담해 준다는 그 예산을 더해서 이렇게 준다는 그거는 겁니다. 저희 자체 시비로 확보해서 우리 거제시만 실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단 검사가 무료로 안 되는 시기에 우리 시만 이제 또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 진단비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방호복이라든지 물품 구입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에 어떤 특별한 목을 달고 온 거 아니고 네, 이제 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네, 네.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어쨌든 금융관리과 오셨으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행정과 예산 하면서 이제 계획은 이제 11월 달 뭐 70% 목표인데 뭐 계획대로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앞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는 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뭐 좀 뭐 변경이랄까 좀 여러 가지 사안으로는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4월 달까지 300만 명을 접종을 하고 국민의 그다음에 6월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하는데 이제 결국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이자 백신은 지금 일주일 단위로 지금 백신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화이자 백신은 2,87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해서 접종 대상자 대비 한 37%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맞힌다고 하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화이자를 맞힌다 했으니까 다른 걸 못 맞힐 거 아닙니까? 그럼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는 추이에 따라서 네. 우리가 맞힐 수 있는 우리는 뭐 하루에 100명씩 만약에 맞히고 싶다 해도 백신이 50개밖에 안 오면 네. 50명밖에 못 맞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전체적인 거기 코로나 백신의 목표가 전체 시민의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일에 이제 접종 백신이 좀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된다면 이제 접종 일정이 조금씩 이제 뒤로 지연이 돼서 이제 면역 형성 시기가 조금 늦춰지겠다고 보고. 그럼 50% 접종, 50% 만약에 접종이 만약에 되는 시점은 지금 현재는 한 8월 9월 됩니까 그러면? 예, 소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 인프라가
백신만 수급이 되면 언제든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수급만 되면 11월까지 70% 완전히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신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희들이 뭐 그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서도 우리 일본보다는 훨씬 빠르던데. 예. 훨씬 빠릅니다. 네. 예. 그 요즘 뭐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도 막 이야기 나올 정도로 아니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현재로는 계획대로 크게 계획에 큰 차질이 만약에 뭐 11월 달까지 70인데 이게 뭐 40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뭐 65는 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그 순차적으로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명 하루에 그 600명 정도 계속 놓고 있거든요. 네. 화이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수급되는 대로 네. 정확하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좀 깜빡이 했던 부분. 어쨌든 그 우리 자가격리자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감염관리과에서 네. 우리 TF팀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네네. 접촉자, 동선 노출자 이제 그렇죠.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네, 자가격리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이제 그 어원 간담회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시고 나니까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자기 혼자 자가격리했던 네. 그 사례가 있었다고 이제는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밀접 접촉자로 잘 분류돼가지고 이제 자가격리자면 자가격리를 확실히 통보를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네. 이제 정말 해프닝 본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해프닝인데 본인은 해프닝이 아니죠. 10일 동안 소등 활동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네.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럼 TF 팀은 팀장이 그러면 과장님이 되는 겁니까? 이제 담당 팀장님입니다. 네. 담당 팀장님이 네. TF 팀장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네. 쓰시기 네. 바랍니다. 자가격리에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대상자 없도록, 선정이라는 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특히 감염관리과가 분리되고 나서 3월달에 과장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예. 네. 맨날 그 비닐옷 그 입으시면서 그 실내 체육관에 계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저희 거제시가 이제 지금 현재 총 확진자가 490명입니다. 예. 이제 어제 4월 21일 현재 오늘 또 추가로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작년 2월부터 해서 월별로 발생 확진자 현황을 보면 올 3월 달에가 207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207명은 저희들이 3월 13일자에 해수 온천 및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심층 역학 조사를 들어가니 이제 그분이 이제 유흥 종사자 관련 그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 해가지고 이제 집단 발생에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확진자가 이제 N 전파가 되면 우리 전체 시 전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는 사천시, 그다음에 진주시, 그다음 김해시, 창원이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중 이용 시설, 유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제 술을 파는 그런 음식점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만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확진자 감염을 좀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기 전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검사를 받아서 진단 검사를 받아서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도 진주도 지금 아직도 골치가 아픈 지경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주에서 뭐 시작됐다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렸고 여러 가지 또 유언 비어들이 좀 많이 난무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시민 개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먼저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 비용을 아예 0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정말 잘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3월달 부분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4월달 또 시작되면서 5월달에 사실 행사들이 많거든요. 많으면서 5인 이하 이렇게 집합 금지 이런 수칙들이 사실 가족단 모임에서는 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픈 게 뭐 좀 있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궤도적인 홍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다른 것보다는 좀 또 사실 인원은 계속 그대로인데 일은 계속 3월달 같은 경우는 다들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 또 고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좀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3월달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예. 타 감염 건강정진과 보건과 타 부서 인력이 파견 근무해가지고 이제 역학조사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또 저희들이 안정이 되었을 때는 또 원팀으로 또 복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팀들이 이제 과부하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잘못했다가는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소장님 세심한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뭐 언제 일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지역구라든지 보면 뭐 알려주고 이러는데 우리 시의 그 접종 기준은 고령층 순서에서 맞습니까? 안 그러면 뭐 지역별로 이렇게 행정구역상 순서로 나눠져 가지고 맞습니까? 네,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 이제 접종은 보건소 감염관리과가 이제 지금 확진자라든지 코로나 대응에 이제 업무가 가중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행정적인 지원은 이제 시의 행정과에서 분담을 해서 접종 75세 어르신들 접종 동의부터 그다음에 어르신들 접종 당일날 수송하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거는 행정과에서 지금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각 면동에서라든지 이제 차량이 이제 전세 버스도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면동 직원들과 이제 이런 전체적 조율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이제 면동하고 행정과하고에서 이제 거기 순서가 정해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방역 대비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방역 소독 말씀하십니까? 예, 네, 지금 저희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20명 뽑았으니 면동에 11명, 우리 보건소에 9명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일단은 잘 하고 있고 만일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 또 확진자가 많이 나가지고 코로나 방역 소독 업무도 만일에 추가로 더 돼야 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인력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화이자 물량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면 그 백신 접종이 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저기 예산서 366쪽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 제위에 보면 민간 의료기관 간병인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인데 네. 이게 예산이 지금 이번에 9,300만 원이 지금 1억 2,9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건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그 각 민간 병원에다가 보건소에서 돈을 준다는 뜻입니까? 네, 저희 365 안심병동이 지금 맑은샘 병원입니다. 한 군데예요? 네, 한 개 아. 이제 사업 병원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여기 도비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맑은샘 센텀병원이 2020년도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정액된 거는 여기에서 작년에는 이 병실에 예. 8명이
간병인이 이제 그거 이제 올해는 이제 3실 12병상으로 해가지고 간병인이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정액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 365 안심 아까 뭐라 그러셨죠? 365 안심병동. 안심병동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쪽에 간병인비를 그러면은 보호자나 이쪽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무료가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 간병인 부담금이 10,000원 부담되는 대상자도 있고 예. 이제 20,000원 부담되는 대상자도 있고 예, 이제 차등 네, 건강보험 연령이나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다르다. 맞습니다. 네. 예. 다른 병원은 이걸 뭐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뭐 백병원이나 대호병원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도비 사업으로 이제 각 의료기관에 이제 협조 공문을 나갔는데 일단 이 사업에서 의료기관들이 예, 참여를 안 했고 맑은샘 병원만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예. 간병인비가 워낙 부담이 크니까 1, 2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이게 큰 도움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신청자가 굉장히 좀 많이 대기를 하거나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발생 때문에 네. 저희 전체적인 그 병상 가동률은 한 80% 정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시민들한테 호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다른 의원님도 문의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백신 보급 현황은 백신 그 접종은 우리가 5월 10일까지 지금 1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계획이. 네. 그럼 여기까지는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일단은 이제 5월 10일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지금 백신이 지금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일까지 백신 접종이 분량이 있고 예. 그다음에 2차 접종 어르신 4월 15일 날 접종 처음 하신 어르신들이 2차 접종일이 5월 6일입니다. 예. 그래서 5월 6일 분 이제 백신이 이제 트레이가 와 있는데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만일에 이번 금요일날 백신이 공급이 안 되면 그걸 땡겨서 쓴다. 땡겨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만일 백신이 안 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신규 접종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단은 이제 스톱이 될 수도 땡겨서 있습니다. 쓸 수는 없네요. 네. 딱 정해져서. 이제 1차 접종하신 분들이 접종 간격이 3주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2차 접종을 추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만일에 백신 공급이 안 되면 월요일날 접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아마 백신이 금요일날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 되길.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고에 예. 화이자는 21일입니다. 3주. 3주. 예. 예. 네, 그래서 3주 이상 되면 되는데 예. 이제 그게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에 맞게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3주 이상 돼도 되는데 이상 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딱 21일 만에 마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차를 하신 분들이 2차 접종까지를 일단 끝내놓는 것이 맞지. 예, 맞습니다. 예. 1차만 쭉 계속 할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도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일 보십시오, 그러면. 10분에서 출발하는데 10분 하다가 그럼,
자원순환과 이 자료 받으셨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황경수입니다. 먼저 같이 온 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4억 5,4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수입에 기타 수입에 건강보험료 등 공사대금 가다 지급액 환수금이 1,0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선별장 부분에 분류 인력이 정원되면서 정원 인력에 3,300만 원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1,080만 원 도비가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23억 2,11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매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이타 원가 산정 용역이 6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해서나 코로나19 사정으로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외부 CCTV에 아까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도비 1,080만 원, 시비 2,520만 원 해서 3,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의 시설비에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협약 사항으로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에 각 5천만 원씩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정 보수의 공공선별 인력 시설 인력 지원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 선별 시설에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300, 시비 3,300으로 6,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저희 환경부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올해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7억 4천만 원인데 올해 국비가 14억 2,200만 원 편성되어서 3대7 비율입니다. 이번에는 12,7억을 편성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26억 1억 8천만 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으로 2021년 기금 조성 재원 전년도 수입 결산액을 반영해서 5,897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거기 연초면하고 하청면 예. 주민수건 사업
비로 지금 1억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원래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하고 또 다릅니다. 아, 달라요? 예.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예. 주민협약사항으로서 매년 한 네. 마을에 5천만 원씩 일반 회계로 또 예, 우리가 예, 나가는 게 예, 있네요. 예. 이건 그럼 현금으로 제가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아닙니다. 합니까? 면동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 저희가 예산을 면동에 재배정하면은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71페이지 보면 재활용 그 섬절시설 현대사업비 21억 원이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자원순환시설 그 현지 확인 갔을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설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과장님이 가시자마자 큰일 하셨네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생하셨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도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우리 안순자 의원님이 어쨌든 뭐 국비 선정된 데에서 축하드리고 했는데 우리 기대 효과에 보면 기존에 지금 한 30% 정도에 불과한 선배율을 우리가 이제 한 60%까지 올릴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이 1일 30톤인데 그게 설치하게 되면 1일 처리하는 양이 60톤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보다 5개 공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하는 게 더 빨라지고 속도가 네. 저는 처리 속도가 공정률이 훨씬 높아지게 공정률이 좀 되죠. 빨라진다. 예, 예. 그 분류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지금 거의 수작업하는 예. 시기거든요. 그런 빨라지는데 네. 양질의 선별품 공급으로 뭐 민간업체 처리 부담 완화라 이라 하는데 빨라지는 거하고 양질의 질이 높은 거하고는 좀 지금 현재로는 그 돌아가는 게 수작업 하다 보니까 예, 예. 재활용 이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나누는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자동화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선별이 수작업보다는 훨씬 첫 번째부터 공정 자체가 만약에 3개 정도를 고를 수 있으면은 이 기계를 하면 5개를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재활용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뭐 페트병도 그 비닐을 잘라내고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이 사람이 손이 가야 될 손을 갈라야 될 분도 수작업도 합니다. 네, 같이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아까 이렇게 60% 정도의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한다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해 보면은 뭐 그 정도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 예. 예측을 예, 예.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이걸 설치함으로써 또 재활용에 상대한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사업을 잘 추진을 좀 해서 앞으로 기여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공중 화장실 범죄 예방 이거 그 도에서 지금 50% 잘린 거 아닙니까 사업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간 도에서 사업량이 줄었다 이래가지고 예산 사정상 이래가지고 예산 사정상 예. 그래왔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너무 사실은 이제 CCTV가 많긴 많은데 근데 저희가 그렇게 너무 저기 많아서 또 공중 화장실에서까지 공중 화장실 범죄 입구에 예. 그 이제 CCTV 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이래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공중 화장실 범죄 예방도 비슷하지만은 시중에 일어나는 범죄들을 사상해서 화장실 주변에서 그런 게 돼서 경찰서에서도 이거 CCTV 확인도 많이 오더라고요. 화장실 CCTV를 예.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데 그 뭐 또 깎을 걸 깎아야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에서 깎으니까 뭐. 뭐 저도 이제 예산이 없긴 없나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코로나 예산이, 때문에 예, 그쪽으로 예산이 예산 다 조금씩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아까 또 다른 쪽으로 또 예산이 정액이 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이제 이거 공급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뭐 올해 업무 보고도 이제 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선별률이 이제 향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선별률이 향상인데 우리가 그때 사실은 그 현장을 가보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재활용률이라고 그러죠. 이제 재활용률이 이제 경남 치아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데는 뭐 한 70% 뭐 60% 되는데 우리는 안 돼서 33%인지 뭐 35%인지밖에 안 돼가지고 그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설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선별률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재활용률하고는 좀 다른 개념 다른 아닙니까? 개념이지. 예. 같은 개념은 아니죠. 재활용하고 선별은 조금 다르죠. 재활용률이.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설비를 하게 되면 요 업무 보고 내용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장비도 광학 장비도 달고 예. 뭐도 달고 뭐 비중도 비중 관리 비중 관리 시스템도 그것도 있고, 예. 하지만 한 19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아예 어떤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선별 레이아웃을 좀 이렇게 라인이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예, 라인이 다시 그 기계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통째로 드러내고 그렇죠. 시스템 자체를 같이 새로 딱 갖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봤던 그쪽을 아예 이제 좋은 편, 쉬운 표현으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예, 이왕이면 좀 더 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장소에서 하다 그건 보니까 안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저 파쇄기도 하나 들어가고 예, 큰 대형 파쇄기가 또 하나 파쇄기도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그럼 재활용률 향상은 뭐 대략 어느 정도로 소장님 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활용 수거 일을 그 지정을 안 하고 그동안 매일 수거를 했습니다. 이 뭐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수거하는 그 일반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이게 분별이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올 초부터 해서 이 재활용 수거 일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면하고 동지역을 분류를 해서 그날에는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해서 우리가 그 선별률을 올리자 하는 그런 목적에 했는데 다행히 이 현대화 사업까지 같이 이 겸해지니까 선별률도 올라갈 거고 또 그 재활용률도 향상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배의 효과를 지금 가져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배출하는 그 부분, 네. 이제 그 요일 그 부분은 좀 우리 집을 예로 든다면 우리 집 사람도 예전부터 좀 큰 걸 안 버리고 있더라고요. 빨리 좀 갖다 버리려 했더만 버리는 요일이 아니라고. 집에다 쌓아두고 있다가 큰 책장을 하나 이제 버리는데 아마 이제 그거는 나름 우리 또 시민들이 그래도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 선별. 그 어쨌든 작지 않은 돈이고 시비가 어쨌든 33억 이제 국비를 14억입니까? 예. 14억 확보를 해 오셔가지고 그다음 숨통은 튀는데 그래도 시비가 33억이는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아까 선별률도 올리고 아까 우리가 예전에 고민했던 재활용률도 한 70%까지는 되겠습니까? 일단은 설치해가지고 가동을 해봐야 그래 이번 그 이 예산 확보 때문에 환경부에도 제가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현대화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별로 지금 조금 이 재활용의 선별 어떤 율이 좀 오래된 시설을 중심으로 조금 현대화를 하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거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재활용 어떤 그게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한테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본다면은 그제시의 재활용 문제가 이거 그 선정된 그 우리 그 지자체 중에서 그제시가 예산 제일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보기에도 심각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그죠.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시설, 타 지역에 비해 타 지역에 그게- 비해서 네. 우리가 재활용 선별 이 시설이 조금 열악했다는 네. 뭐 그런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또 노동계 출신이니까 그럼 그쪽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쪽에
5명도 지금 추가로 모집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6개월 단기 기간제를 사실은 일이 힘들어가 있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런데 그 뭐라고 근골격계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하고 나면 노동 부하도 노동 강도도 좀 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네네.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낫네요. 나아지겠지. 예. 예, 그럼 어쨌든 뭐 공모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원래 그 어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저는 진짜 100% 120%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나중에 할 때 뭐 부서에서든 아니면 전문가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제대로 했으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영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소장님 이게 지금 재활용은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가 우리 시에 이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홍보를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소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 플라스틱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플라스틱만 다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레일에 따라서 올라가면 쉽는데 병하고 지금 혼합하면 그 안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 안에서 보면 마대 자르는 사람도 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파트는 좀 분리가 잘 되는데 사실 주택 부분은 상당히 아직까지 분리가 잘 안 되고 그럼 있습니다. 저희 분리 배출 도우미들이 다니시면서 지금 면 같은 지역에는 집집마다 홍보 전단지 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면동별로 다니면서 엊그제 이틀 동안 직원들도 교육도 좀 시켰고요.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부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보면 원룸이나 이렇게 재활용 어떻게 하라 예. 붙여놓고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그 동네 마당을 지금 설치하잖아요. 예. 예. 거기서 그 인력 채용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마당에서 재활용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을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조금 분리수거가 홍보를 하고 좀 잘 되면 좀 이런 부분도 나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부분에서 거기서 보면 소가 갈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거기가 그 반 이상 정도만 쓰레기입니다. 사실 그 오는 쓰레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소각로 안에다가 레일로 깔아가지고 그 거리가 가차우니까 거기서 버릴 거는 그쪽에다가 레일을 만들어서 소각을 엮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강구해 주시고 제일 이제 지금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원룸에다 붙이고 집집마다 이렇게 붙이고 하던데 그 동네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동네 마당을 좀 활용을 잘하면 좀 이런 부분도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원님 그 동네 마당을 올해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어떤 면 단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지금 우리가 기간제 홍보 요원보다는 우리가 공공근로가 지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우리가 좀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우리가 분류할 적에도 이런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좋은 역할이 내도 필요한 어떤 그런 것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골로 갈수록 이리 보면 주택지나 이리 보면 폐지가 지금 분리수거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상당히 그 쓰레기 업체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걸 묶어서 좀 버릴 수 있도록 좀 홍보하시는 분도 또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 재활용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 소장님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좀 이게 그 재활용도 이용률도 높게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사업장 폐기물에서 버리는 거
그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 사업장 폐기물 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거기서는 재활용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버릴 거는 쓰레기 일상 폐기물은 뭐 5톤 이상 이하 말입니까? 예. 5톤 이하는 일단 생활 일상 폐기물로 우리 면동에서 지금 신고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장 폐기물 가지고 오는 업체에서 좀 쓰레기 이런 걸 좀 선별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그냥 흰 봉지에 가져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그 예. 대행업체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긴밀하게 의논도 하고 협조도 요청했고요. 자기들도 최대한 그리 하지 않도록 예, 직원들 가장 교육시키겠다고 그쪽 부분에 했습니다. 좀 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좀 나가셔서 좀 재활용 대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어서 상하수도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영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 인사 읽겠습니다. 촬영. 예. 예, 반갑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에게, 상수도 특별에게, 하수도 특별에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공기업 특별에게 경상 전출금입니다. 7억 1천만 원 전출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코로나로 인한 상수도 3개월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에게 전출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에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78페이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 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1페이지 수익적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료 수익 감액 부분입니다. 일반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7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 500만 원 합해서 7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일반에게 전입금으로 이 부분에서 보전받는 것으로 7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82페이지 자본적 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고 급수구의 확장 사업에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심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석유개발공사 통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전선을 지중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천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6페이지부터 5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교섭비 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에게 이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3페이지 603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 총칙, 사업예산 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정설사업 발파 매각 수익입니다. 1억 3,270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4,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는 발파암을 매각해서 노는 수익 대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8페이지 자본적 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1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208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복포 지구는 12억 증액하였습니다. 해금강 마을은 2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금강이 사업 추진이 빠르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국비를 받은 상황인데 국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부분이 환경부 협의회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월마을에 17억 감액하고 지심도 9,800만 원, 장곡건곤마을에 4억 4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수입입니다. 6억 8,450만 원이 증액된 48억 8천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중앙에 11억, 장승복포지구 8억 5,600, 해금강 마을에 감액 8억 3,300, 영월마을 3억 7천, 지심도 2,100만 원, 장군마을 외일교소 8,700원이 각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61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정 3정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에 입찰 잔액 7,16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비가등재산 취득 부분입니다. 중앙공공체육시설 정수 사업에 11억 증액하였습니다. 장승폭포지구에 22억 8,500만 원, 해금강 마을은 28억 7,7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촌마을 1,000만 원, 영월마을 하수공 21억 8,800만 원, 장곡건봉마을 일개소 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심도는 1억 4천만 원, 지심도는 전체 국비 예산, 도비 예산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부분입니다. 감리비에 2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 부분에는 변경 없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자금 운영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가 2021년도 1회 중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네. 어쨌든 이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감도되고 정도되고 한다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한 25억 정도 어찌됐든 감이 된다 전체적으로. 예, 그게 그렇습니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지금 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감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해당 나열했던 사업들 5개인가 6개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조금 추진도 빠르고 해서 작년 말에 인센티브를 해서 좀 사업비를 많이 땡겨받았습니다. 좀 돈을 더 달라 이래야 됐네. 그런데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정리하고 올해는 안 내려가야 되는데, 네네. 일단 돈은 내려온 건 4시가 더 내려온 거 되니까 예산에 추가 잡혔다가 이번에 감액해서 잡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리장 위치 관계하고 그다음에 구역 확장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돈을 나중에 더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산 조기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설계 다 끝나면 내년에는 있는 부분들 다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회계야 이제 공정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산이야 경쟁을 해서 계속 바꿔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일이 제대로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사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도 없습니까?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 추경 때 한 27억 1,200만 원 이렇게 깎였는데, 아까 이태열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좀 더 집중해서 돈을 붓는 거고요. 반대로 해금강 마을, 영월마을, 지심도 이쪽은 좀 깎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가 일단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견학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해금강도 예. 옛날에 가봤고요. 예. 중앙처리장도 종합천연가 기억이 예.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월마을. 영월마을은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거든요. 예. 애초에 그 구역만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사업들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처리 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 배수 처리 구역 확대를 하고 그 처리 용량을 좀 키웁니다. 기본계획 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 자체가 조금 늦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 금곡마을도 제 기억에는 가본 것 같고요. 예. 지심도 쪽은 안 가본 것 같은데. 예.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한번 이걸 점검을 가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심도는 옛날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같이 지심도 들어갔었는데 지심도 마을은 하수 처리장 사업을 예. 그 이번 그 2023년, 25년까지는 그 수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강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놓으면 중복되고 다시 또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 그 좀 투자의 이따가 확정에서 그냥 확정이 좀 되고 나서 확정되고 그때부터 나서 별도 하겠다. 신청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일 큰 사실 공기업 회계에서 보면 이제 상하수도가가 엄청난 금액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 가져가면서 시설 투자 부분도 그렇고 개설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상반기 조비 집행 부분에서 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바른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상반기 집행 부분보다는 예. 이게 25억이 가격되는 해금강이 제일 큰 건데 예. 해금강이 그 작년 연말에 이미 두 번 이중 사업비를 받았단 받았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서류 정리 부분에서 조금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미스가 있은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그 기존 설계했던 것보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써 집들이 발주 단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처리구역 확장이 필요하고 처리장 정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그 저희들이 환경과 다시 협의해서 정설하려면은 그 기본계획부터 합의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린 겁니다. 그럼 더 늦춰진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게 늦춰진 건 아닙니다. 지금 협의는 거의 끝났고요. 저번 때 3월 29일 날 기본계획 승인을 일부 받았거든요. 예. 이대로 지금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상하수도가. 저희들 지금 예. 집행은 그 국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 저희들이 그 7월 말까지 해가지고 80% 집행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6월까지는. 그 7월 말까지, 그 6월 말까지 7월 초 해가지고 예. 거기는 무난히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내년에 국비 또 받는데 재량이 없을 정도 돼야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국비 이제 시작하는 거는 뭐 7월부터 시작해서 착착착 하니까 6월 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 없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는 질의하십시오. 그 기본계획 변경을 아까 했다는데 영월입니까 어디고? 지금 이게 저희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춘, 삼거리, 그렇죠. 평지, 예, 영월, 예. 한박, 그렇죠. 오케이. 간곡 지금 하고 이게- 지금 뒤에도 또 있습니다. 그 모두 12군데를 예. 좀 규모를 키우고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2019년도인가 예. 그 상하수도가 이제 그 연담하고 그쪽에 예. 그 하수도 용량을 좀 정설해 달라는 뭐 민원이 좀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예. 우리 당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캐파를 키우려면 캐파 키우는 만큼은 시비 부담해라 100% 부담해라 이게 하수도 뭐 정비 계획인가 이게 뭐 몇 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건 뭐 그 계획을 그러니까 캐파를 좀 올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그러면 환경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그 기존보다는 캐파를 다 상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상향 시켰습니다. 12군데를. 예. 이제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했는 부분이고 이제 기본계획 반영 부분 외 부분을 네. 우리 시에서 넣으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비로 확장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200%죠. 예. 그럼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때는 그 현장에 어떤 그 마을의 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 우리가 처리 용량을 올렸다 아닙니까? 예, 그죠? 지금 이게 부분 변경입니다. 각
단위별로 부분 변경을 했는데 실제 그 부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추인의 상그램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원래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FDA 구역이 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을 그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조금 동의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좀 지역을 확장도 하고 처리장 규모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이란 게 이제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앞전에는 사실은 민원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서를 통해서 하니까 그거는 뭐 이 계획이 기본 계획이 딱 수립이 되고 나면 거의 변경 불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 변경이 됐다는 건 그러면 이제 그 환경부의 사람이 바뀌었든지 그죠? 자주 바뀌니까 뭔가 또 우리 어찌됐든 간에 상하수도에서도 해당 이제 과정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해서 의지의 문제인 건지 어찌됐든 잘 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제 요구도 있고 아마 또 도시가 인구가 소멸될 지역도 있고 사실은 는다고 가정하는 이제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먼저 대응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그 큰 틀에서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12개 정도가 변경이 돼서 그 이제 처리 용량을 올릴 수 있었다니까 굉장히 이제 다행인 건데 하여간에 뭐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어찌됐든 누가 하든 어쨌든 상하수도까지 했으니까 그 이렇게 좀 너무 자스트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이렇게 대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뭔가 좀 조금 더 좀 여유치를 좀 가져가고 하는 게 특히 하수도 설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요 계속비 사업 하나만 볼게요. 하수도 619쪽이요. 그 저 아래쪽에 그 두 개를 보면 거제 중앙 공공 하수 처리 시설하고 장성포 옥포 하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우리가 22년까지입니까? 23년까지입니까? 3년까지입니다. 저희들 3년까지인데 그 처리장 사업을 2022년까지 그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시운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공사 완료, 2023년부터 시운전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 시운전 후에 준공이거든요. 그럼 그때 공사를 완료한다는 거는 그 다른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관로로 그 이제 인입되는 것까지도 다 끝낸다 이 말입니까? 각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 부분은 지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혹시 배수 설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배수 설비 부분은 이제 2023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22년 계획해가지고 완전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실험하는 기간이 2023년도 초반기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면은 그 하면서 기존 그 처리장에 물을 갖다가 돌려서 그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배수 설비들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서 2003년 돼야 하면 2023년 지나야 되네요. 2003년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자체는 22년까지 끝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예산에 보면요 올해 연도에 당해 연도 예산이 중앙이 329억이고 옥포가 41억 9천이에요. 그지? 근데 이 사업, 이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금 추경을 해서 이거를 더 추가해 나갈 겁니까? 지금 저 옥포 예산은 그 장수보 옥포는 있고요. 중앙은 조금 나중에 그 국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20억에 지금 150은 우리 지방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채 부분이 조금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저
그게 안 되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내년에 내려줄 돈을 조금 빨리 내려주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기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 그럴 것 같으면은 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 이제 그렇게 한다 치고 예. 남은 게 그러면 2022년도인데 공사가 2020년도에 끝난다 하면 그죠? 2022년도에 예. 예,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22년도에 80억, 23년도에 176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2003년도의 부분은 배수 설비나 예. 그다음에 그 처리구역 확장 부분이 또 따라가거든요. 예, 예.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예. 종말 처리장 관련된 거는 2022년도까지만 딱 예산을 보면 되네요. 이는 이제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예. 2023년에 되거든요. 예, 공사를 2022년 12월까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준공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계가 뭐 잘못된 거 있나도 그 점검을 하고 공사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점검을 하고 준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준공금은 또 나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이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예, 그 이후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로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데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들 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예,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